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딱 한 잔만 마셔서 괜찮다.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처벌 기준이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이 부산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이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또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 숙취 운전도 모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올해 초 일명 윤창호법 시행 직후 음주운전 단속 현장입니다. 간이검사에서 빨간불이 나왔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보니 0.049%, 면허 정지 기준의 0.001%가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0.04 아슬아슬하게 나왔습니다. 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한 잔을 먹었어요. 올 들어 부산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5% 사이로 훈방된 운전자는 모두 422명. 하지만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오늘 밤 자정부터는 이들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면허 정지는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한 잔만 마셔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밤 9시 이후에도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출근길 운전은 음주 상태로 봐야 합니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숙취만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중 60kg대 성인이 소주 2병을 마신 뒤 6시간 자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4%, 면허가 정지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3%로 강화됨에 따라서 소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단속이 될 수 있고, 또 아침에 출근길 숙취운전으로도 충분히 단속이 될 수 있는 만큼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은 계도 기간 없이 제2의 윤창호법을 곧바로 적용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잦은 휴가철인 8월까지 시간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보통 동기나 선배 기수는 관례처럼 검찰을 떠나게 되죠. 현 부산고검장과 부산지검장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선배 기수입니다. 이제 윤 총장 체제가 공식화되면 인사태풍이 부는 것 아니냐며 지금 부산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 문무일 현 총장이 연수원 18기니까 5기수나 내려왔습니다. 초유의 파격 인사로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총장이 임명되면 동기와 선배 기수 모두 옷을 벗는 검찰의 관례 때문입니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간부 42명 가운데 윤석열 후보자의 동기, 선배 기수인 검사는 연수원 19기에서 23기, 31명입니다. 황철규 부산고검장과 김기동 부산지검장 역시 윤석열 후보자의 선배 기수입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말을 아끼면서도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면 내부 조직의 동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총장 취임 이후 이뤄질 검찰 내부 인사에 따라 자연스레 거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과거의 줄사퇴 관행을 그대로 따르진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19기에서 22기 고검장급 가운데 일 잘하는 검사는 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지 않더라도 조직 내 사기 진작과 검찰 개혁 임무를 위해 계속 남길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르노삼성 노사가 1년간의 노사 분교에 종지부를 찍는 상생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워낙 장기간에 걸친 협상과 파업이 진행된 탓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민성빈 기자가 설명합니다. 르노삼성 도미닉 시뇨라 사장과 박종규 노조위원장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지 꼭 1년 만입니다. 르노삼성 노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평화 기간을 갖겠다며 상생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부품 협력사나 여러 군데가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힘들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미치는 영향이 원체 크다 보니
또 앞으로 지역사회에 또 영향도 많고. 노사분규는 끝났지만 르노삼성의 고비는 진행형입니다. 새로 출시한 QM6가 분전하고 있지만 1년 사이 10% 이상 감소한 내수 판매를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XM3 유럽 수출 물량을 비롯한 수출 차량을 르노 그룹으로부터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So now we'll have to fight and continue to work together to develop more exports. We have to look at the opportunity of XM3 export to Europe. 또 평화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임박한 2019 임단협 협상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도 노사 모두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최대 기업이 1년 동안 노사분규를 진행하면서 부산의 주력 산업이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던 부산시의 갈등 조정 능력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올해는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해를 맞아 우리 민족과 역사를 함께 해온 태극기를 시대별, 사연별로 다양하게 보여주는 행사가 부산에서 마련되는데요. 정세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1890년대 페루의 한 초콜릿 회사가 홍보용으로 제작한 카드입니다. 안경을 쓴 흥선대원군과 태극기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관의 소개기사에는 경복궁 근정전과 태극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일장기 위에 검정색을 덧칠해 만든 태극기가 있는가 하면 1945년 9월 8일 미군 17보병사단이 한국 상륙을 기념해 만든 태극기에는 부대 이동 경로와 부대원들의 서명이 적혀 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부산대 박물관이 기획한 특별 전시회에는 태극기를 전문적으로 수집해온 재미교포 이병건 씨의 소장품 등 500여 점의 태극기가 전시돼 있습니다. 선조들이 태극기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 그 염원을 이루어냈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 염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루어진 염원이 앞으로 우리가 또 미래의 100년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건지를 한번 느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전시를 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조종사가 추락에 대비해 등에 붙이고 참전했던 태극기. 인천 상륙 작전을 기념해 미 해군이 제작한 태극기에는 건곤감리의 뜻까지 영어로 번역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글귀를 적고 이 나라를 걱정하거나 그런 마음이 담기는 태극기들이 참 많아가지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게 가슴 한켠이 뭉클했습니다. 1883년 태극기가 정식 국기로 채택된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족과 역사를 함께해온 태극기의 변천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갖가지 사연을 담은 500여 점의 태극기를 감상하다 보면 질곡의 역사 묵묵히 견뎌내온 우리 민족의 저력을 두 눈과 가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요즘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SNS를 보면 주로 구청장 치적 홍보나 행사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한 구청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그 지역을 홍보하는 도구로 이 SNS를 활용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신정웨이 씨와 천유재 씨.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중구 40계단으로 향합니다. 길게 이어진 계단을 천천히 오르며 이곳저곳 열심히 사진을 찍어봅니다. 계단은 많이 많아서 올라가는 너무 힘듭니다. 한국 여사 많이 배워서 여기는 너무 재미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중구의 SNS 외국인 서포터즈. 지난달부터 자갈치 시장과 국제시장 등 주요 관광지를 직접 돌며 SNS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특성상 자국인 홍보대사는 안성맞춤입니다. 2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이들의 개인 SNS도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친구뿐만 아니라 그 중국인 친구이나 뭐 다른 지역 친구들이 다 이를 통해 중국 더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중구는 앞으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활용해 SNS를 통한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구의 매력을 외국에 알려줌으로써 우리 중구가 관광객들이 우리 중구를 많이 찾아오고 또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장 홍보나 단순 행사 속에 그쳤던 지자체 SNS가 이색적인 홍보 방식을 통한 관광객과의 소통 창구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오늘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특강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북방경제협력과 동남권 관문공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송 의원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인천국제공항의 파급 효과를 몸소 체험했다면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현 정부의 국정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구현을 위해서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항공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부산 MBC의 무면허 피부과 가짜의사 연속 보도로 드러난 지자체의 부실한 행정과 관련해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시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설립한 의원에서 무면허 시술을 한 일명 홍 원장 의원에 대해 폐쇄가 아닌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해운대 보건소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해운대구도 지난 2017년 한 민원인이 제기한 홍 씨의 불법 시술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보건소의 업무 소홀 여부 등에 대한 자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BNK 썸 여자 프로농구단이 공식 창단식을 갖고 첫 정규 시즌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BNK 여자 프로농구단은 오늘 유영주 감독과 코치진, 선수들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창단식을 열고 구단 엠블럼과 캐릭터, 유니폼 등을 공개했습니다. 또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고등학교 여자농구부 3곳에 대한 농구 물품 지원식도 진행됐습니다. 중부경찰서는 길을 가다 어깨를 부딪힌 행인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2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일 새벽 3시 10분쯤 중구 부평동 한 길가에서 21살 B씨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B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14명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정의당이 제5기 지도부를 뽑는 전국 동시 당직 선거에 돌입한 가운데 부산시당위원장 후보 등록 마감 결과 현정길, 강용준, 김영진 후보가 등록해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현 정의당 부산시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수와 제1야당 교체를 이루어내겠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상구 지역위원장인 강 후보는 새로운 변화의 기운 부산시당 2.0을, 전 민노총 부산본부장인 김 후보는 멈추지 않겠습니다를 각각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